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날을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 몸은 6개월 이상은 그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시험은 2차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5월달까지 죽어라 뛰신다? 다 좋은데요. 1차 합격하셨다 해도 이동차 합격하시라는 게 아니라 2차 어찌 실력 될 만큼 올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놀게 돼요. 11월에서부터나 학원 커리 한번 들어가 보자. 1순환은 거의 날려버리다시피 강의만 일방적으로 들으시고. 그렇죠? 2순환이나 3순환 들어갔을 때는 남들과의 격차를 느끼고 그 상태에서 시험은 드디어 다다르고 즉 그해 1차가 치러졌다라는 소문이 나고 2차 시험생들이 제일 힘겨워하는 일자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돼요. 1차 끝날 때. 아셨죠? 1차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나가버려요. 마음은 흔들리고. 아셨죠? 실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시간은 2차생이라도 4개월이에요. 이대로라면. 올해 동차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안 됐는데요. 내년 유해차 4개월 공부하시고 되시겠다고요? 이 차는 상대평가이죠? 다른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나도 1년간 열심히 한번 수련해보고 너도 1년간 열심히 수련해보고 그날 진검승부하자. 그렇게 되었을 때가 좀 재미난 게임이 되죠. 그렇죠? 절대 그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제1목표입니다. 우리는 8월까지 뛴다. 아셨죠? 그러려면 1월 달엔 설렁설렁 간다. 아직은 뛸 때 아니다. 8월까지 사람이 못 뛴다. 얘한테 너무 가혹한 짓을 한다. 겨울철에 몸에 가혹하게 하면 봄철에 얘는 반드시 투정 부린다. 아셨죠? 몸 다 망가져버립니다. 몸 망가져버리면 그해 시험이니 뭐니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면 언제부터 열심히 하시면 될까요? 강사가 이제 여러분들 뛰세요 라고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뛰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뛰라고 하면 정말 뛰셔야 됩니다. 뛰는 척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정말 안 좋은 수험생이 있다면 공부하는 척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공부하는 척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할 거면 하시고 뛸 거면 뛰시고 뛰는 척은 하지 마세요. 두 개를 속이게 돼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사람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두 번째 몸이 겪는 스트레스. 두 개가 동시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못 일어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수험가에서 고시가에서 30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고요. 너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경쟁시험이라면 공무원 시험까지 한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최악의 결과가 진짜 도출됩니다. 아셨죠? 강사가 뛰라고 할 땐 정말 뛰세요. 대신에 뛰라는 말 하기 전까지는 뛰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려야 될 말씀은 반드시 계획 잡으세요. 가야 될 방향과 가야 되는 속도, 그 다음에 그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뭐 인생이라는 게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대강은 미리 예측을 해 두십시오. 아셨죠? 자, 이날이 일단 1차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릴 겁니다. 5월 3일이다. 이게 D-Day고요. 그 전날 뭐 공부할 건지 오늘부터 정해두세요. 아셨죠? 그 전날 뭐 책을 보실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은 또 무슨 공부를 할지를 또 역시 미리 정해두십시오. 그리고 하루는 비워두십시오. 쉬는 날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더블에 해당되는 일수를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4개를 잡으시고 또 하루 띄워두시고요. 물론 그 중간에 일요일이 있으면 그날도 띄워두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5월 3일을 좀 아래로 내려서 말씀드린다면 5월 3일이다. 그 전날 쉬고 전날 쉬고 전날 6일 나오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또 전날 이번엔 8일입니다. 전날 5개나요? 전날 쉬고 그러면 한 요 날 즈음이 몇 월달 며칠일까요? 제가 지금 못 셌거든요. 며칠 정도일까요? 아직은 4월이겠습니까? 책 몇 회도 했죠? 몇 회도 그랬습니까? 4회독 들어갔죠? 시험 한 달 앞두고 4회독 정도 할 수 있으면요. 그 해 시험은 모든 시험 다 합격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사람이 시험 한 달 앞두고 포기를 해요. 학원 모의고사 치렀는데 나 점수 별로 안 되더라. 에이, 이번 시험 걸렸나 보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년에는 열심히 해야지. 두 번째, 내년에는 기본을 충실히 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학원, 어느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서점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인터넷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겠다. 정보 수집해야 되겠다. 참 이상하게요. 그 많은 수험 기간 중에 딱 이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시험장에서. 그죠? 한 달이면요. 하늘과 땅을 바꿔버립니다. 아셨죠? 한 달이면 이게 하늘과 땅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한 달 바로 요때 뛰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요때 요거 한 번 뛰기 위해서 1년 12달 공부를 해뒀던 것뿐입니다. 아셨죠? 이때를 위해서 1년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1년간은 내 머릿속에 내가 공부했던 게 남아있을까? 없어요. 아셨죠? 대신에 1년간 여러분들이 하신 작업은 이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 기간 안에 그걸 한번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숙달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당연히 책 덮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히 공부도 했고 문제도 풀었고 그 다음에 책도 봤다. 근데 이상하게요. 책만 덮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강사도 강의 끝나면요. 다시 모든 지식은 점 하나로 남아요. 내가 뭘 한대? 그런데요. 강의 들어오면요. 갑자기 거기서 하나하나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야, 너는 민법,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행정법, 그 다음에 헌법, 다른 곳에서는 형법도 강의했으니까 형사법, 넌 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저 진짜
점 하나 남아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하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넌 그게 머릿속에 다 있니?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니? 하다 보면 나와요. 아셨죠?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때를 위한 계획을 지금 반드시 잡아두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이때 무슨 시간, 무슨 과목, 몇 시간 할 것인지 정도는 잡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쉬어야 되는 날은 무조건 쉬세요. 무조건 잡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이 쉬는 공간을 뒀는지를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밀려요. 그러면 그거 보완할 시간입니다. 생각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셨죠? 저렇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면요 5회독이 끝나요. 그러면 모든 시험 다 합격이에요. 아셨죠? 쉬운 말로 우리 시험에 역대 어느 과목이건 기출문제만 내가 달달달달 열심히 공부를 했다. 시험 합격이에요. A 선택 과목 그 정도 점수 안 나오던데 다른 과목이 받쳐줘서라도 합격이에요. 아셨죠? 이거부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계획이요. 아셨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서점 가지 않는다. 아셨죠? 못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셨죠? 괜히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뛰어야 된다. 그러려면 체력 좋아야 된다. 요새 환경 정말 안 좋다. 아시죠? 겨울철에 요새 참 추우면 날씨는 좋은데 춥고 날씨가 좀 따뜻한 것 같으면 뭐 미세먼지니 뭐니 그렇죠? 이게 계속 쌓여 나갈 거예요. 봄이면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럼 8월 달이요. 요새는 좀 여름이 많이 땡겨졌죠. 6월 달 정도부터는. 그렇죠? 6월 달에 비라도 많이 내리면요. 허리 다 휘어집니다. 허리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나무예요. 수분을 머금으면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비 올 것 같으면 막 허리 아프다. 관절 아프시다. 실제 그렇죠. 당연히 수분을 머금으니까. 아셨죠? 근데 참 안 좋은 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여기가 기숙학원까지는 아니어도 그와 비슷하다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운동장 같은 거 있으면 구보 몇 바퀴 좀 돌고 그 다음에 앉으셔가지고 책 보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학원 나와서 앉아만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습할 때도 앉아만 계시죠? 그렇죠? 어느 한 자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 강사들이요, 몸들이 많이 아파요. 전 수험가에서 강사 생활하면서 쓰러지신 강사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뭐 쓰러지기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계속 앉아 계셔야 되지만 강사들은 계속 서 있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자세로 가시다 보면 몸 다 휘어져 버립니다. 6월 달에 꽤 고통이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버티셔야 돼요. 여름 시험장은요 끔찍합니다. 여름 시험장은 정말 끔찍합니다. 겨울 시험장도 끔찍하고요. 왜 봄이나 가을에는 좀 안 보는지. 그나마 1차 시험 봄에 좀 치러지니까 좋은데 여름 시험장은 정말 끔찍합니다.
여름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게다가 마음 졸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체력 바닥날 거거든요. 실수를 하면 프로가 아니죠. 그죠? 프로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회사법이나 상법을 배우는 경우라면 알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의 중과실은 악입니다. 아셨죠? 프로의 중과실은 고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 아무 하는 일 없다. 설령 뭐 전업수험생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뭐 나 지금 뭐 통계 잡으면 실업자로 나온다.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프로들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의 싸움입니다. 수험장에 수험 전문가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셨죠? 프로는요,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프로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언제죠? 부상당했을 때, 아니면 몸이 안 좋을 때. 체력 떨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시험장에서 실수했어. 아, 근데 그거 맞출 수 있었는데. 잠깐 잘못 봤어. 야,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 모든 현상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운동만 하셨어도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날리시면 안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가족이기 때문에 끔찍하게 위한다, 인류애로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수험가에 있으면서요. 수험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결국은요. 체력 좋은 사람이 이기더라.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몇 등 안에 들었었다라는 친구보다 체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친구가 갑자기 나 공부하고 싶어 해가지고 수험장에 왔을 때, 시험 공부하러 들어왔을 때 그 친구들이 더 빨리 붙습니다. 워낙 그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학원에서 장착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드가 베려버린요. 제 아무리 그때도 말씀드렸죠. 뛰지 못하는 메시가 무슨 메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뛰니까 기술도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 보실 때 만약에 실수를 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아이 나 이거 실수했다. 절대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들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 실수했지 이걸?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왜 실수했을지를 반드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보통 봤더니 지난번보다 모의고사 좀 올랐다. 의미 없어요. 압박 상황이 주어지면 시험장은 압박 상황이죠? 올랐던 점수 거품 싹 사라집니다. 아셨죠? 우리는 항상 압박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을 반드시 좀 비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운동 방법이 뭔지는 요새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뭐 별거 좋은 거 많대요. 그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전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반드시 자신만의 운동 방법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8월달 그 시험장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력, 그 다음에 실수를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학원가에서는 천천히 모의고사 등을 많이 치르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일정도 이미 공표됐죠?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점수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학원가에서 모의고사 1등 해봤자 시험 못 붙습니다. 제 학원가 경력 중에 학원가 통틀어서 전국 모의고사 치렀는데 1등 하던 친구
7년간 시험 안 되는 것 허다하게 봤어요. 아셨죠? 절대 점수 연연하지 마십시오. 학원 모의고사에선 항상 중간 정도예요. 그게 계속 꾸준히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학원 모의고사 상위권 진출해야지. 그럼 배려버립니다. 정말 배려요. 오래 못 가요. 그 현상은.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점수가 조금 자신의 기대에 미흡하게 나오면요. 바로 슬럼프 와버립니다. 아셨죠? 항상 중간이신 정도이시던 분은 에이 이번에도 그 점수네. 그 다음에도 뭐 지난번에도 그 점수니. 그리고 시험 점수는요. 시험장 당일날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당일날만 오르면 돼요. 그게 시험이니까. 아셨죠? 절대 높은 점수 받으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뭘 체크하려고 하냐? 내가 틀린 부분이 무슨 문제인가? 내가 무슨 문제, 즉 무슨 영역을 틀렸지? 이걸 체크하십시오. 아셨죠? 그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많은 수험 준비하시던 분들이 항상 상담하는 분들한테 뭐 저한테 그랬겠죠. 뭐 제 경험이니까. 와서 하는 건요. 선생님 저 이거 못해요. 이 과목.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민법이 참 점수가 안 나와요. 민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민사소송법이 너무 어려워요. 민사소송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상법이 어렵습니다. 상법을 잘 모르겠어요. 절대 이 말이 입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을 기준으로 내 토익 점수가 500점이라면 절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500점이 어떻게 나왔지? 내가 700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는 500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500점은 어떻게 내가 받았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나 700점 받아야 되는데 500점 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난 영어 못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 잘 틀리는 그 과목의 특정 영역이 있는 거지. 내가 그 과목 전체를 모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뭘 못해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순간에 대책이 안 써져요. 난 영어를 못해.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영어를 어떻게 잘하시려고요? 그런데 토익 중에 뭐 저도 잘 모르지만 LC의 어느 부분이 약하다. 파트 몇, 아셨죠? 아니면 뭐 파트 5가 약하다. 그럼 문법이 약하시네. 그럼 그 부분 포기하세요. 나는 대책이라도 나와요. 근데 영어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버리는 순간 대책은 안 나와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험은 운이 작용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작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세법, 언어 세법, 그 다음에 뭐 무슨 회계 아니면 선택 과목 중 여러분들 지금 선택해 있는 행정소송법 이것을 만약에 점수가 흡족하게 나오지 않으신다면 난 그 과목을 못해가 아니라 내가 틀린 영역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시고 계신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걸 선별해내세요. 그리고 못난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수험서를 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몇 번 봐야 되겠다. 다 좋으면 돼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몇 번 보시려고요, 진짜? 어느 세월이에요?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간 잡아두고 공부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틀렸던 부분 위주로만 기본수를 보는 것도
충분히 1회독 가치 이상이 있습니다. 한번 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주로 내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던 영역들이 있더라면 걔네들만 두드려 잡는 형태의 회독 한 번이 필요해요. 아셨죠? 쟤네들 냅두면 시험장에서 나 분명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걔네만 두드려 내버린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틀렸던 영역들의 반 정도만 커버가 되면 해볼만 하죠.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무슨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오답들이 있더라. 당연히 있죠. 왜 오답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틀리게 마련이죠. 틀리라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출제자가 돈 받고 문제를 냈는데. 그렇겠죠? 그런데 오답이 나온 형태에 주력을 하세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맞았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만약에 어떠한 분께서 이와 같은 득점 형태를 만약에 받으셨다면 모의고사를 통해 요거 체크하시고 내가 전체 몇 점수 받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시리즈로 틀리면 안 됩니다. 연달아 틀리는 문제가 형성이 되면 안 돼요. 왜 이럴까요? 우리 많이 받았었죠? 어렸을 때 이런 형태의 득점, 그죠? 이러면 왜 안 될까요? 분명히 시험장에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틀리게 왠갓 유도를 다 해놨거든요. 그거 좀 그렇게 문제를 내달라고 돈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틀리는 게 뭐 정당한 겁니다. 아셨죠? 틀린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거기서만 틀려고 그 다음 문제는 같이 틀리는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면 머리가 꼬여가지고요. 안 풀렸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디에서 뭔가를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었다. 꽤 가죠? 그렇죠? 그 멍이 든 상태에서 또 맞으면 아셨죠? 조금만 때려도 아파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픕니다. 아셨죠? 이런 형태의 득점 형태가 보이면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100년을 해도 그 시험 되기 어렵다. 아셨죠? 이거는 뭐 강사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 현상은 왜 발생하느냐? 머리에 충격받았을 때 그 충격이 꽤 오래 간다는 소리거든요. 갈수록 지금 현재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요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 시험 대비를 위해 체력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으면 그 다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남겨두고 다른 문제 풀어보자 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문제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심호흡을 한번 해서 끊어놔야 돼요. 아셨죠?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역시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끊어두지 않으면 계속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이러한 형태 문제 중에 지금 현재 3군데, 사실은 4군데죠.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딸리고 있으니까. 아셨죠?
거기서 세 문제는 그냥 건질 수 있는 문제였었다는 소리예요. 시험장에서 그냥 까먹어버리는 점수들입니다. 저런 것만 잘 주워 담아서도 분명히 똑같이들 물론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전업수험생들만큼 그렇게 똑같이 공부하시지는 못하지만, 아셨죠? 그 이상을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받으시려면 저거를 잊지 마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체력이 약해요. 여러분들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도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강의장 오셔가지고요, 공부하시면 또 밤 늦게나 끝나고, 그 다음에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주무시고 또 일하시고, 체력이 있을 리가 없죠. 아셨죠? 1차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절대 점수를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평가는 어쩌시려고요? 상대방은 전업수험생인데, 전업수험생이란 다른 말로 전업이 수험 전문가들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간에마저도 역시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게임이 될까요? 각오하시고 뛰어드신 겁니까? 그런데 애기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업수험생들이. 이걸 몰라요. 젊은이들도 피로할 땐 피로해요. 그죠? 어린 친구들도 몸 아프면 몸 아픈 겁니다. 그렇죠? 의학자 전용석. 애들도 안고 싶고 피곤할 때, 몸 아플 때가 있기 때문에 안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다 아픕니다. 전업수험생도 시험장에서는 체력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압박 상황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때만큼은 그 친구들의 체력이 나와 비슷하게 내려와 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메꿔낸다면, 아셨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게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암기력과 순발력은 떨어져도 이해력은 더 높아요. 에너지 불변의 원칙. 아셨죠? 애들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게 내 무기다. 아셨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 대응 방안을 짜셔야 되고, 스피드를 기르자. 순발력이요. 스피드는 어떻게 기를까요? 아니면 거꾸로 스피드는 왜 떨어질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난 문제 풀 때 몇 번 정도 풀었더니 시간 다 가버리더라. 문제 왜 이렇게 기냐? 저 친구는 봤더니 몇 번까지 풀었다가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나는 뭐 회계나 세법 이런 거 문제 풀면 40문제가 웬 말이냐? 20번 푸니까 끝나버리더라. 누구는 회계 잘하나 보다. 그 사람 원래 그거 했대. 그래서 그런지 40분 만에 다 풀더라. 점수는 둘째치고. 아셨죠? 그러면 스피드는 왜 떨어질까요?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요. 아셨죠?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원인을 찾는 것은 결국 본인밖에 없어요. 자기 원인은 본인이 아니까. 그 이외의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뭔가 느린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두 번째, 몰라서.
근데 몰라서는요,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스피드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지식을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걸 알려고요. 시험장에서 2번, 3번 읽는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무럭무럭 가요. 아셨죠? 기본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린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합시다. 아셨죠?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도 마시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겁니다. 우리 수험가의 대선배 노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하신 수험생들을 위한 테크닉이 하나 있었다. 이 고시생의 수험 테크닉은 너무나 대단해요. 지지위지요, 부지위부지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말하고, 여기서 위는 말할 위자입니다. 아셨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라. 아셨죠?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아는 것을 굳이 모른다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시험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는 지문은 아는 지문이고 모르는 지문은 그냥 모르는 문제예요. 아셨죠? 모르면 결론 났습니다. 그 지문은 없는 지문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왜 시험장에서 공부하시냐고요. 시험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 끝끝내 답은 떠오르질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공부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시험장은 그저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아셨죠? 모르는 지문 나오면 모른다 생각하시고 그 지문은 안 읽어버리면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일단 스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피드가 빨라져요. 문제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걸 시험장에서 공부하시려고 하면 시험장에서는 계속 그것 때문에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피드가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익숙치 않아서, 두 번째 몰라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걸 잡고 있다면. 아셨죠? 그 중에 두 번째 몰라서라면요, 시험장에서는 뭐 스킵하시고 나중에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익숙하지 않아서라면 이제부터 익숙하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느리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행동 요령을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째,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기출문제에서요. 아셨죠?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는 결국 시험장에서 만날 것은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만나는 게 기본서 강의에 있었던 강사도 아니고, 아셨죠? 기본서를 여러분들에게 주어 드리는 일도 없고,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기출되었었던 문제, 한번 쭉 어느 과목이건 상관없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공부하시는 회계학이나 세법을 다운로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받으신 다음에 한번 쭉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1차가 되었건 2차가 되었건. 아셨죠? 보면 뭐가 달라지냐? 아시게 될 겁니다. 참 문제 많이 나왔었구나. 지금 현재 우리 세무사 시험이 몇 회차죠? 몇 회차 정도 됐습니까?
아니 그냥 선택 과목이 있었던 1차만 기준으로 선택 과목이 있었던 2009년 그냥 거기까지부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있었죠? 2009년, 10년, 11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이 쌓였죠?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10년 400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더 됐어. 20회 넘었어. 800문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있다니까 그래 1000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입니다. 어디서 내실래요? 기출되지 않았던 거 내고 싶다. 네가 한번 찾아봐라. 기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가. 기출 문제 되지 않았던 거는 예전에 그 사람은 왜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출제 내기가 시덥지 않아서. 시덥지 않으니까 이건 뭔 문제라고 내냐? 아셨죠? 아니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 따라서 세무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회계학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빼자. 세무 공무원이셨던 분들 1차 합격하시고 1차 면제시죠?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2차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세법은 잘 아시겠죠? 그렇죠? 회계학은요. 세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 회계학 공부 한번 하셨을 것이고 그 이후로 25년 지났다. 그런데 그런 분들 지금 퇴임하신 다음에 전문 자격증 가지셔야 되는데 회계학을 어렵게 출제를 해요? 공무원하고 억하심정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분들 다 떨어뜨리자고요? 그분들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출. 어느 직렬이건 그 직렬에 가장 일단 정의화되어 있는 기출. 그것이 앞으로도 나올 문제입니다. 에이, 새로 나온 것도 있더라. 한 20% 정도요. 그런데 그 20% 때문에 나의 100일을 온전히 그 20%에 쏟아붓는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죠. 아시죠? 기본부터 하자며요. 그게 기본인데요. 아시죠? 그래서 요령이 있으신 분은 어느 시험 공부를 하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요. 기출문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기본 강의도 들으셨고 지금 이제 일부 과목 지금 이제 저희만 늦었죠? 선택 과목이 객관식 들어온 게 이미 진행하시니까 웬만큼 용어는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아시죠? 그 상태에서 기출문제 한번 쭉 봐보십시오. 야, 얘네들 냈던 거 또 내고 또 내고 들키지 않으려고 말만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건 난 모르는 이번엔 그 해 연차는 굉장히 모르는 지문들이 꽤 많은데 봤더니 통계 봤더니 그에 아니나 다를까 전체 수험생 평균은 뚝 떨어져 있고 남들이 못하면 나도 못해도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할 때이다. 아셨죠? 전체적인 수업 요령부터 먼저 계획을 잡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소송법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행정소송법은요. 판례가 매년 나오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단점입니다. 뭐 행정소송법뿐만 아니라 상법도 그렇고요. 민법 정칙도 그렇고. 그렇죠? 법은 결국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과목들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신다면 이미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10년치 정도는 나왔었다 안 나왔었다를 먼저 파악을 해 두셨어야 되고 두 번째 기본서에 그게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본서 읽으실 때 강약이 조절이 되어 있어야 사람이 무조건 쭉 달릴 수는 없잖아요. 등속 운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물체가. 강약이 조절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봐야 될 부분,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출발하셨어야죠. 그래야지 덜 힘들죠. 절대 그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7번째, 혹시 작년이 돼버렸네요. 이제 전년치 실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있었죠?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면 혹시 작년에 시험 치르셨던 분 중에 기분 나쁘다고 버리신 분이 계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문제집 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정말 운 좋은 겁니다. 작년 문제집이요. 벽에다 붙이시라고요. 벽보처럼 붙여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사시는 공간에 매일매일 쳐다보세요. 기도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매년 출제기관은 출제의뢰라는 편집자를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 폰트가 달라요. 크기도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폰트가 다르면 크기도 달라 보이죠, 그죠? 그런데 비슷비슷한 글자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죠, 그죠? 그걸 원본 그대로 계속 눈에 익히시면, 자, 시험관 입실했습니다. 시험 실제 치르기 30분 전이고요. 지금은 시험관 들어오신 다음 시험감독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옆에 잔뜩 겨드랑이에 끼고 들어왔습니다. 교탁위에 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둘러보더니 인원수 좀 체크하더니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 책가방 전부 다 소지품 거두셔가지고 앞에다 두십시오. 보시던 거 이제 빨리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 반납하시고 그리고 다 상황이 정리가 되면 뭘 할까요? OMR 카드 나눠주겠죠? 일단 앞부분에 여러분들 인적사항 기재 빨리 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제 10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마지막입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5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입실하신 상태에서 다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나눠드립니다. 그죠? 중간에 보지 마시고요. 라는 말은 한 번쯤 듣게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가지고 손은 까딱까딱 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종 치면 그때 문제집 뜯으십시오.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 쳤습니다. 후다다닥 뜯어가지고 넘기시기 시작할 테고요. 그렇죠?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험 시작 이후 5분간 사람 머리는 스탑돼 버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겁도 났고. 아셨죠? 그 5분은 우리 시험 시간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를 우리는 시험지 폭풍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5분이면요. 객관식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래 이론대로라면 적어도 3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말은 그 5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마지막 끝나는 종 이후에 이론대로라면 그걸 만약에 40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3문제는 밀렸습니다. 이미. 아셨죠? 그거 방지하시려면요. 미리 익숙해 두셔야 돼요. 이걸 보시는 이유는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 3문제가 뭐 그렇게 3문제 정도는 알려도 되지 뭐. 이 정도의 실력이시라면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지 폭풍 받으시지 않으시려면
기존 시험지를 반드시 눈에 바르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실 때 개인적으로는 복사집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시험지 크기에 비포용지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좀 복사해달라고 인수해달라고 해주세요. 우리 시험지는 비포가 아니죠. 근데 그렇죠? 그 크기에 거의 비슷하게 좀 맞춰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눈도 익숙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중의 기출문제지 물론 여러분들 보실 이 교과서 기타 모든 교과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편집되어 있는 글자체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열심히 바르셨다. 눈에. 근데 시험장에서 만나야 될 글자체는 다른데요. 한동안은 그거 적응 안 되는데요. 편집 아주 잘 되어 있는 이쁜 책 위주로만 보다가 갑자기 투박한 시험지 글자체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실 텐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무슨 시험 공부 이렇게까지 프로들은 그래야 된다고요. 아마가 되실 거라면 대충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계획 잡으시고 난 다음엔 전체적 계획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첫 시간에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다시 내리십시오. 편하게. 그리고 뛰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뛰세요. 그 이외에 이제 8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단 문제 위주로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맞추더라 틀리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많이 틀려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어제 제일 기분 좋았었던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제일 좋았었던 순간이요. 어제요. 거꾸로입니다. 어제 좀 기분 안 좋았었던 일이 있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오늘로 해보세요. 오늘 제일 좋았었던 순간과 물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오늘 좀 기분 안 좋았었던 순간 두 개를 떠올리시고 연습장에 한번 써보세요. 실제 쓰실 분은 없어 보이는데. 사람은 좋았던 일 기억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복했었던 순간을 몰라요. 제가 최면과 활동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은 좋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대신에 기분 나빴던 것은 조금 더 수월하게 기억이 나요.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맞췄었던 문제는 기억이 다시 안 납니다. 본인이 틀렸던 문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 내지 문제집 같은 거 보시고 나 기분 되게 좋다, 점수 잘 받았다 면 그날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나 디립다 많이 틀렸다. 강사를 죽이고 싶거나 책을 찍고 싶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분명히 그걸 봅니다. 아셨죠? 틀린 문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신에 뭘 하셔야 되냐? 틀렸으면 틀렸다는 것 알았다. 나 이제 시험장에서 맞추겠지. 에이, 그렇게까지 너무 단순화시키시고 우리 종이 한 장 접어가지고요. 뭐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A4 용지 같은 거 한번 꾹 접으신 다음에 하늘을 향해 날려보십시오.
그 종이는 다시 땅에 내려오겠죠. 접힌 상태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펴진 상태로 내려올까요? 한번 접혔던 종이는 웬만해선 땅에 떨어질 때 다시 접힌 상태로 떨어집니다. 한번 틀렸던 문제는 웬만해선 또 틀리게 돼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대신에 한번 그 종이가 접혔다는 것을 알면 그 종이들을 뜨거운 다리미로 꾹 다리면 다시 펼쳐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펴진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틀렸던 문제를 자꾸 틀리더라 우리가. 그 이유는 한 번 틀리고 난 이후에 뒤처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뒤처리는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들을 내가 맞췄다, 맞추지 않았다 이런 것에 주목을 하지 마세요. 옆 사람은 맞췄다 힐끔거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틀리십시오. 세 번째 틀린 이후에 처리하십시오. 네 번째 이 글자를 내가 읽을 때 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시는 데만 주력하세요. 아셨죠? 나는 왜 지금 현재 이걸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답을 내었을까? 두 번째,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지문을 바라볼 때 내 머릿속은 어떤 느낌을 갖더라. 아셨죠? 연달아 틀리면 안 되니까요. 아셨죠?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되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한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것 정도에 불과하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했었던 실수 똑같이 합니다. 아셨죠? 그냥 단순히 통문제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거 푸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1차나 다름없는 2차 시험이죠? 여러분들 시험은 문제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반드시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작업이어야 됩니다. 맞췄다 맞추지 못했다 거기에 절대 주목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순서는 일단 먼저 앞부분 기본 텍스트를 먼저 볼 겁니다. 우리 이제 직장인반 여러분들 속성이 언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따로 이것도 한번 보실 시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앞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중에 지문 중에 나를 흔들 수 있는 시험장에서는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이 갑자기 눈에 보여요. 참 되고 싶어가지고요. 사사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평시 공부를 할 땐 잘 보지 않았던 글자 내지 어조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시험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나를 미리 흔들어 둬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연습하는 데 주력을 할 겁니다.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